수인데, 네, 수의 축은 이렇게 정신적, 이렇게 현실적인 축이 형성이 돼요. 자, 이거는 당연히 이제 금생수, 수의 과거로부터 온 것. 근데 이게 이제 금생수를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은, 수가 물이라고 한다면요, 물이 자꾸 샘솟는다면서요. 예, 마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은 수 자체가 왕한 사주들이 있어요. 마를 수 있겠네요, 깊더라도. 그쵸? 자, 화랑 똑같아요. 화 아무리 밝다고 해도 어두워진다고요. 결국에는 뭐가 공급이 안 되면 어두워져요. 예, 목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없으면은 결국에는 어두워질 수 있어요. 태양은 목생화가 된 건가요? 그냥 화잖아요. 반드시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언제? 50억 년 뒤에. 예, 우리는 뭐 의미가 없죠. 태양의 수명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생화가 꾸준히 되면은 그걸 늘리가, 만약에 저 태양을 목생화 되는 태양이다 이러면은 그게 뭐 100억 년, 150억 년 이렇게 늘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환이 돼야겠죠, 그러려면은. 그래서 화도 어두워질 수 있고 수도 마를 수 있는데, 아무리 왕하더라도 이거 마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금생수가 되면은 끊임없이 샘솟는 물이라고요. 그래서 수는 그 자체가 왕한 것보다는 금생수돼서 왕해지는 게 훨씬 더 실속이 있고 퀄리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성이에요. 그게 인성. 이게 있어야 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는 구성이 됩니다. 수가 너무 지나치다, 수는 왕해질 때를 조심해야 되는 오행 중에 하나예요. 예, 수가 왕해지면은 다른 오행의 활동력에 피해까지 입힐 수 있어요. 뭐 화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지나치게 밝으면은, 지나치게 뜨거우면 피해가 되죠. 불 나가지고 이번에도 저기 대전에서 화가 지나치면, 그럼 내가 화가 지나친 사주면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수 있다고요. 화가 지나쳐서 생기는 피해가 어떤 거예요? 나 주식하는데 얼마 벌었어 하는 순간 그 사람도 같이 이렇게 주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지, 이제. 그런 부분이 조절돼야겠죠. 지나치지 밝지 않게. 그러니까 화가 지나친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종교까지 얘기를 할까.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동하게 만드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밝은 곳이 있으면 눈이 그냥 가게 돼 있거든요. 운전해서 가다가 옆에서 사고 났다, 눈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구경하면서 계속 지나가게. 그게 화예요, 그게. 그래서 지나치게 밝은 사람들은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밝아버리면 그게 피해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요. 그럼 수는 소리 소문 없이 피해를 주잖아요. 물난리 나봐요. 그래서 수가 커질 때를 더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더 공포스럽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이 강해지는 거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사주에 온통 수인 사람 막 피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조심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래서 금생수가 되어 있을 때를 좀 더 이렇게 수가, 그러니까 샘솟는 물, 맑은 물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물. 우리가 보통 떠먹는 물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냥 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흐르게 만들면서도 수가 약해지지 않게 만든다. 수가 자체가 강한 것보다는 약한 듯 한 게 좋은데, 약한 듯 할 때 금생수 하면은 유지가 잘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생수가 될 때 수가 왕왕보다는 좀 더 잘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수는 화를 볼 때 이상을 실현하려고 해요. 화가 없는 수는 뜬구름 잡는 소리 잘 안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뜬구름 잡는 소리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방에 뭐를 뭐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거 수가 펼쳐지지 않고 모인 상태잖아요. 여기는 펼쳐진 거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토나 목이 관여를 해야 어떻게 해서 펼쳐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은 그 과정 없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보자마자 결과를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화가 수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위로해서 수를 보는 거. 사주에 수화만 있다,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더라.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 망하겠네 이러는 거예요. 여기 잘 되겠네? 도대체 뭐를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펼쳐진 걸 보는 거고요. 수가 화를 본다는 것은. 화가 수를 본다는 것은 펼쳐진 게 모인 거, 결과를, 그러니까 둘 다 결과적인 걸 보는 거예요. 대신에 좀 다르죠. 수가 화를 보는 것은 지금 펼쳐져 있는 상태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화가 수를 보는 거는 아직 뭐가 되지도 않은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스크린처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직관이라고 합니다. 직관력이라 그래요. 느낌이 그렇다. 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촉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성의 촉도 있어요. 인성의 촉은 뭐예요? 어떤 하나의 단서를 보고 추론하는 게 인성의 촉이죠. 근데 이거는 단서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직관이 있는 그대로를 보고 판단하는 거랑 똑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관력이 적중률이 높으시는 분들은요, 거의 반무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주를 보니까 수화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있다니까요.
잘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볼 때마다 못 맞추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알아서 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많이 틀려봤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으면 거의 직관. 이게 제로 되어 있어요, 제. 그럼 자, 수일간이 이상을 실현한다는 게 제로 한다는 거죠. 화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식상으로 뭘 하는 걸로 행복한 구조가 아니라고요. 관이라고 하는 명예 이런 것도 뭐 수한테는 크지 않다고요. 근데 이 제가 어쨌든 병정화가 화잖아요. 병화로 되어 있을 때는 펼쳐지는 거. 이 펼쳐지는 걸로 자기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펼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뭐 정말로 정제로 해서 돈 많으면 행복하겠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행적 에너지는 펼치는 걸로. 그러니까 펼치는 수단으로 목을 쓰겠죠. 펼치는 수단으로. 그래서 내가 수생 목을 한다는 것은 수가 흘러가는 통로인데 결국엔 뭔가를 실행한다. 수를 펼치려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이 재를 본다는 거는 이게 돈을 버는 것도 되고요. 돈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되죠. 그런 걸로 행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과거가 아니라 완전 이상을 향해서 돌진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수일간에 목세화가 잘 되어 있는 명들은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형태가 됩니다. 식상 생재할 때 앞만 보고 간다. 목을 보게 되면요, 수한테는 자정작용이 일어나요. 맑아진다, 새로워진다. 이거를 건강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목이 간이니까 간이 해독작용을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목이 없으면 간이 해독작용을 잘하는 거예요? 부침이 생기는 거지. 목을 봐야 이게 간이 막 독성을 해독하고 피를 맑게 하는 건데, 이 목이 없으면 그런 부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생목이 잘 되려면 잠 잘 자야 된다고요. 간을 쌩쌩하게 하려면 잠을 자라. 그래야 안 피곤하더라. 피곤한 이유는 간 때문이다. 이게 다 목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수가 흐르는 것만으로도 현실적인 부분을 구축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가 있을 때 이상적인 형태가 되는 거고요. 금이 있으면 계속 모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수집적 형태가 돼요. 원래 수만 있어도 수집한다, 모은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금이 있으면은 모은 힘이 강한 거예요. 모으는 힘이 강할수록 나중에 분발할 때 유리하겠죠. 금생수가 된다는 거는요, 웅크리는 거랑 똑같아요. 많이 웅크려야 점프할 때 확 뛸 거 아니에요. 개구리가 뛰기 전에 막 웅크리잖아요. 그게 이제 금생수예요. 금생수가 안 되어 있다는 건 웅크리는 힘이 약한 거예요. 약하다 보니까 점프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게 모여서 화를 통해서 이렇게 펼치는 거, 그렇게 모아서 통해서 내보내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그래서 오히려 관이 이런 사행을 움직이는 거에 대한 배경 역할을 하죠. 뒤에서 잡아당기는 배경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일간에 관이 뚜렷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관이 이상을 실현하는 역할은, 물론 이제 화생토가 있으니까 일정 부분 영향이 있겠지만은 관이 그렇게까지 가지지는 않는다. 관은 오히려 수가 안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배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용도나 영역은 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 가두는 거잖아요, 토국수가. 수 입장에서는 토로 인해서 갇힌다, 한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정되어서 쓰이는 거를 얘기합니다, 관에서. 그래서 이 오히려 목하고 토가 있을 때 수가 굉장히 현실적인 코드를 갖추게 돼요. 이렇게 있어야 현실적으로 안정하고 뭔가 이렇게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해결도 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목한테는 토가 재거든요. 그래서 토가 없는 목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거에서 불과하지 돈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재를 볼 때 알아야 되는 건, 재는요 극이에요. 결국에는 일간이 극하는 게 재라면서요. 그럼 일간만 극을 하겠냐 이거예요. 일간이 극하는 게 없으면 무재인데, 무재들이 돈 잘 번다고요. 그러면은 사주에서 극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잘 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일간한테는 목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임수에 갑목이 있어요. 근데 화가 없다. 화가 없는데 갑진이면은 이 식신이 살을 다루고 있는 이게 돈 버는 능력이라고요. 당연히 목극토가 더 잘 되면 돈을 더 벌겠네요. 그래서 화 운이 오면은 제가 왔으니까 돈을 번 게 아니라요. 물론 이제 정화가 와야겠지만은, 화가 와서 이게 재라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목극토를 더 잘하기 때문에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극의 에너지만 잘 보셔도 상관없어요. 꼭 재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 버는 걸 보는 건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만 되어 있다, 돈 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식상생재하니까 어때요? 외형적으로 커지고 돈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실제로 토운이 되어야 돈 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사주는 수평 토가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화생토만 되어 있으면은 그냥 그 유지하는 형태가 되죠. 재생관이니까. 그럴 때 목운이 와야 돈이 되겠죠. 뭐 돈 벌려고 뭘 또 시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수평축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제가 올 때 수는 그런 자기 꿈을 실행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거를 잘할 수 있게끔 이 금이 뒤에서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르게 보일 거예요. 수가 강하다. 뭐 임신도 있고 뭐 계유도 있고 뭐 임자도 있고 계해도 있죠. 비겁으로 강해진 거고 인성으로 강해진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비겁으로 강해진 것은 그 수는 강하지만 언젠가는 마를 수 있겠더라. 소모성이다. 여기는 끊임없이 나온다. 근데 약한 듯 하죠. 그래서 금목이나 수화는 서로 이렇게 생서를 통해서 자기 힘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이 많은 걸 막 좋다라고 굳이 그러니까 금목은 비겁이 많은 게 더 좋죠. 금목은. 근데 수화는 인성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갖춰지는 것을 더 반기고 좋아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어두워지거나 너무 차가워지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수가 많은 게 나쁘다, 뭐 금생수생이 좋다, 이렇게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자, 그래서